그러면 총 대출 규모가 감소하면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돈이 안 흘러간다는 의미이고, 그럼 그 시장에서 구성된 자산들의 가격은 낮아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22년에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9조 원 대출 감소가 있었고, 작년은 정책 모기지 40조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분이 10조밖에 안 돼요. 올해도 아마 정책 모기지 40조를 풀고 민간은행에 2% 죄이니까? 성장률을 주면서 뭐 60조를 기획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60조 순증할 일은 거의 없어 보이고 순증액은 30조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명목으로 이제 30조라는 거는 대출 성장률이 1900조 기준으로 거의 2%도 안 나온다는 거여가지고 우리의 잠재 성장률만큼도 대출 성장률이 안 나온다는 거는 자산 가격 상승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가 돼요. 그래서 22년, 23년 2년 동안 이제 자산 가격 상승률이 매우 저조했고 올해도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그게 과거처럼 과거처럼 막 레버리지 쓰면 꽤 좋은 자산인 게 아니라 그냥 뭐 완전 꾸역꾸역 본전 정도만 간다거나 본전도 안 되는 성과라거나 예금도 안 되는 수준의 성과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서 요새 부동산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전에 금리가 계속 내려갔을 때는 소위 말해서 빵 퍼센트보다는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투자도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금리 레벨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낮춰도 다시 0으로 가기보다는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와 있을 것 같거든요. 금리는 시스템적으로 다 영향을 줘버리니까 프로그램으로 딱 맞춤식으로 어떤 자산이 안 좋아, 어떤 시장이 안 좋아, 그럼 그 프로그램 이렇게 외국도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국면에서 부동산이 대출 먹고 자라야 되는데 대출에 대해서는 확고한 기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상승률 자체가 낮으면은 부동산 심지어 위험 자산인데 위험 자산이라는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리턴은 너무 적다, 예금보다 적다면은 이 자산은 누가 사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지난 수십 년간 꽤 괜찮은 자산이었다고 생각하시는 이제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의 개념에서 접근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주택을 투자가 아니라 자가 실거주로 생각한다면은 주택 시장이 안정적이면 안정적일수록 너무나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냥 돈 생기면 사고, 그러니까 내가 4년 안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안 사겠지만은 4년 안에 이사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여기 좀 장기적으로 정착할 것 같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안정적일 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LTV 90을 줘도 되는 게요. 어차피 1년 지나면 소득이 조금씩 늘고 대출 상환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택에 LTV 90이나 95를 열어주는 이유가 주택 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이었었어 가지고 그렇게 열어주는 건데 우리는 막 변동성에서 춤을 추니까 LTV 95 줘버리면 내년에 주택가격 10% 빠지면은 대출이 깡통 가격 돼서 못 줬던 거라서 70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LTV 70이라는 것 자체가 높은 변동성을 전제하고 70을 주고 있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은 30은 마련해야 되니까 집 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택시장 안정화되면은 까짓거 뭐. 네, 10만 있고 회사 다니면은 꾸준히 갚을게요. 90 빌려주고 꾸준히 갚을게 하면은 주택 사는 게 더 좋죠. 그리고 투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주식이나 해외 주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자산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개념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질 거긴 한데 적어도 이제 자산으로서 투자로서는 조금 관망해야 될 시기네요. 현재로서는. 네, 저는 투자로서는 이제 매력이 아예 없다 생각해가지고 부동산은 아예 없다? 네,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큰 이유가 네. 저출산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서울은 0.5명이다 했긴 했는데 네네. 아까 공급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저는 주택이 계속적으로 공급돼야 한 이유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사람은 줄고 있는데 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가 그 정도로 건물이 빨리 낡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신축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거는 자동차 시장이나 핸드폰 시장이 포하지만은 신상품 신제품을 공급했을 때 결국 소득이 증가한 계층에서는 뭐 새 집, 새 차, 새 가전기기, 전자기기 등을 사고 싶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장률만큼 신규 신상품에 대한 니즈가 나오거든요. 2% 그래서 정도? 근데 우리는 그걸 2%로 알고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2,300만 채인데
약 2% 정도라고 하면 46만 채가 되는 거고 아파트랑 단독 비아파트 믹스를 따지면 아파트 30만 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30만 채가 공급돼야 되는데 작년에 17만 호 착공했으니까 부족하다. 26년에 태부족 사태가 오겠다. 이게 네. 그게 정부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 성장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2030년만 돼도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은 올해는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하니까 성장률을 좀 먹어줄 것 같지만은 올해도 그러니까 한은 같은 데는 2.1 전망하지만 민간 여의도는 다 1.8 이하로 전망하거든요.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지난해 오피셜로 F4 중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가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우리 하셨었거든요. 저성장 국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체감상 2020년대 중후반부터는 1%대예요. 그 얘기는 2,300만 호 기준 1.5가 됐다면은 이제는 38만 호라는 거고요. 아파트 믹스를 계산하면은 26만 호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내려가고 내년 내려가고 약 앞으로 5년치를 때려봤을 때 매년 내려가서 이게 한은에서 출산율 1.13명이 유지될 때 지금 0.7인데 2040년 되면 빵이었거든요. 그러면 2040년에서부터 지금 1.5까지 쭉 선을 그려보면은 매년 지금 한 15년 남았는데 1.5가 빠지니까 1년에 0.1씩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주택 수요 빠지는 게 4,000호씩 빠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은 26만 아파트 기준으로도 계속 그런데 26, 25, 24, 23 쭉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지금 갖고 있는 공급 부족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잠재 성장률이 꾸준히 유지되는 걸 전제했을 때의 그 공급 부족 메타인데 과연 지금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우리는 지금 빠르게 지금 하향 곡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는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말하는 거는 불가능에 네, 가깝. 저는 과거 일본에서부터 그 사례를 좀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2010년에서 2010년, 20년에 애널리스트를 할 때 일본 부동산 시장이 궁금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그 당시 우리나라는 2% 이상 성장을 했고 그래서 주택 수요를 계산을 할 때 인구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 가구 수요 그다음에 성장률이 플러스니까 나오는 소득 수요 두 가지가 메인이었고요. 주택 수요 전체 80%였고 주택의 생애 주기가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갈아타야 되는 그 멸실이라는 거는 수요의 2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4대 4대 2였는데 근데 그 모형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측하게 되면은 그러면 인구 가구는 정점이 오니까 인구 가구 수요는 빠지고 그 다음에 소득은 성장률도 점점 내려가니까 성장률 좀 빠지고 노후주택은 많으니까 멸실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본이라는 좋은 반면교사가 있어서 봤는데 일본에 6천만 채 주택이 있는데 인허가가 80만 호 나오길래 1.2% 인허가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2.5% 인허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봤냐 보니까 인구 가구 수요는 마이너스고요. 내려갔죠. 네, 그 일본 성장률 거의 제로이던 시절이니까 소득 성장률이 거의 제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만 소득 수요가 있고, 그러니까 10만 호 정도만 있고, 나머지 60만 호가 다 주택의 생애주기가 다 돼가지고 멸실로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곧.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런 네. 패턴으로 가겠구나. 인구 가구 수요가 빠지고 소득 수요가 빠지고 멸실만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저는 초입인가 우리는? 지금 초입이죠. 아. 지금 그래서 인구 가구 수요 내려가고 그다음에 소득 수요 내려가고 멸실 수요가 올라오는 그런 국면인데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안 갖고 계시고 저는 거의 잘 못 접한 것 같아요. 대표님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원래는 이런 수요 예측을 정부가 해줘야 되거든요.